좀 좁은 길이네요. 주차가, 어이구.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청소년 같기도 하고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왼쪽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부딪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하네요. 뭔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긴 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일단 칠판 써주시고요. 뭔가 저희 블랙박스 보내주신 차량도 천천히 가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왼쪽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써주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황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네. 블랙박스 과실은 20, 상대방 과실이 80이다. 20대 80. 그러면 권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은 없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이렇게 써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래도 자전거고 자전거에 있던 사람이 좀 어린 사람 같기도 해서 좀 과실 비율이 블랙박스가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두 분 다 그렇게 써주시진 않으셨고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20대 80 어떤 근거일까요?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예. 제2조 제17호의 참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영상의 사고는 차 대 차의 사고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 같고요. 도로에서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자전거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예, 보시죠. 영상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인가 아닌가 좀 의문의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예. 그래서 따라서 도로에 진입하려고 차량 쪽으로 진행한 것 정도라고 보이는 것 같고 좀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가고 그렇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아예 그렇죠. 대각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은. 그렇죠. 예. 그래서 횡단보도가 없다는 가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60 정도, 차량 40 정도로 기본 과실을 일단 책정을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가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의 제18조 3항에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예. 안전을 확보한 후에 서행하면서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영상에서 자전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정지도 없었죠. 따라서 바로 진입한 과실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과실을 좀 더 가산하여서 80으로 잡았고요.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길 가쪽으로 차량이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 나올 수 있다.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예. 그래서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 그다음에 자전거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차량 쪽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실을 좀 더 감산하여서 20%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서 좀 천천히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조심을 했어야 됐다. 뭔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고 갔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권 변호사님은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이 없는 걸로 잡아주셨잖아요. 네. 예. 네,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은 예. 자동차는 이제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륜차 그 자전거가 좌측에서 갑작스럽게 나와서 네. 그것도 나온 것도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순간에 또 자동차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정차하는 노력까지 하였고 거의 금방 정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으로 볼 때 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0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면은 도로의 폭도 좁고 차량이 정차한 방향도 차들이 다 앞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일방통행도로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일방통행도로라고 한다면은 자전거가 이제 도로 노면 표시를 위반을 해서 역주행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차량의 과실은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권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전거가 이렇게 틀어서 온 게 우리 블랙박스 보내주신 차량이 일단 멈추고 정말 0. 몇 초 후에 자전거가 탁 부딪히는 게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자, 우선은 두 분 다 약간은 가정에 뭐 횡단보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일방통행일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과실 비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일단은 자전거 하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네.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 자전거가 도로를 달려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니까 법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전용 차로를 포함하여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만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로교통법을 좀 더 면밀히 봤을 때에는 자전거가 주행 가능한 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당연할 터이고요. 예. 또 길을 가다 보면 차도와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인도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즉 보행자 겸용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되어 있는 저 자전거 모양이 바닥에 그려져 네네.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고 또 마지막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러한 도로인 경우에는 자전거 주행 가능한 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종류가 꽤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했는데 약간 좀 어린아이, 청소년인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면 좀 과실비율 달라졌겠죠?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만 그리고 13세.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실 비율 자체를 따져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과실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는 차량 사고의 과실 비율은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 예. 아니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고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했었던 주의 의무 정도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취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에도 충분히 이렇게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자체가 차량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점, 예. 그리고 자전거였기 때문에 아이가 멈추지 못하고 차에 와서 부딪혔다라는 점을 볼 때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보행자라고 했을 때 이 같은 사고가 났을 것인가에 비추어 보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자 사고였다면은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보여서 네. 이 사고에 결국에는 이제 과실 비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널목이 아까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려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잘 맞아요? 아시고 계십니다. 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를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또 보행자로서 보호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